네,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수강하는 학생들 수능 특강 문학 갈래복합 5번 수업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 5번을 아직 다 못 끝내서 이번 강의는 갈래복합 5번의 남은 지문들 해설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와야 할 숙제 정도까지 안내하는 걸로 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갈래복합 5번 수능특강 페이지로는 255쪽이고요. 먼저 가에 나와 있는 화전가는 대부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의당, 관북, 유람일기 여기를 못했고 다는 짧아서 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가와 다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복습 차원에서 해보고 나 지문을 마저 해설한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귀중에서 썩힌 괴로움을 풀어내는 여인들의 화전놀이. 자, 꽃놀이. 그 화전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꽃전, 꽃잎이 올라간 전을 부쳐 먹는 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인들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힘들었던, 고달팠던 이제 그런 감정들을 화전놀이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즐거운 감상을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했죠. 처음에는 임금의 화갑, 환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 올해가 임금의 회갑을 맞아서 얼마나 많은 축제들, 즐거운 일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하고 격양가에 대해서 화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도 제시되어 있고요.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라고 해서 임금의 환갑잔치를 기뻐하면서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과거 시험 이런 것도 열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3월의 봄에 벌과 나비가 분분하게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모습에 우리 여자들이 뭘 해야 하냐? 우리가 비록 여자지만 이러한 태평새 임금의 회갑을 맞아서 아주 경사스러운 해에 우리도 안 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회갑을 구실 삼아 화전놀이를 계획하는 모습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화전놀이를 계획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언제가 좋은가? 2월 여모일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뒷집, 그다음에 남녀노소 없이 이웃들과 함께 화전놀이를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눈썹도 다스리고요. 귀밑머리도 다듬고요. 꽃단장을 합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요. 장소도 어딜 가야 될지 고민을 해요. 용산 가야 되나 내봉 가야 되나 결국 소악산 가기로 합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힘들게 올라가서 경치 좋은 곳에 도착한 다음 꽃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꽃도 구경하고 화분도 붙여먹고. 무릉원이 의연하다. 무릉도원에 다름없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명승지, 소선의 족벽, 이백의 채석 이런 곳인들 우리가 지금 꽃놀이를 나와 있는 이 소악산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놀러와 있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중간중간 표현상의 특징들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꽃놀이를 와서 규중에 섞인 간장, 부녀자들의 힘든 마음을 상쾌하게 털어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놀고 싶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긴 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시간이 점점 흘러서 해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화전놀이를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요로 대고적 표현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연이 일어나고 숙조가 돌아든다.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집에 가려고 그러고 점점 해가 떨어지고 하루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흥대로 놀려고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걸 다 풀어낼 만큼 놀려고 하면 자연 취객, 자연에 묻혀 사는 신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을 기약합니다. 잘 있어라. 다시 보자. 창한 백반 흩날리고
나중에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있을 때 내가 늙어서라도 백발을 휘날리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게 가의 화전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이게 여성 시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여성 시인으로서 크게 아팠었죠. 크게 병을 앓고 아팠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병에서 털고 일어난 후에 자신이 느끼는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앓고 나니 살고 꽃피는 날 저물었다. 봄이 거의 끝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직유법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이 없어서 초목과 어울릴 뿐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었다. 나는 자연 속에 묻혀 조용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름을 떨칠 수 없는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적 한계도 있었고 또 병을 앓았다라는 그런 신체적 한계도 있었죠. 상자 속의 시구절 누가 화답해 주랴 서리법을 통해서 내가 시를 지어도 교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내가 병을 앓아서 거울 속의 이 파리한 얼굴 가엾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기 스스로를 가엾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3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절반은 바느질로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지. 바느질이라는 것은 여성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이때 당시 여성이라는 성별이 어떤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이런 바느질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느질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삶을 상징하고요. 시를 쓴다라는 것은 이제 문인의 삶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겠죠. 하지만 결국 이 시 구절은 화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가엾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나도 학급에 따라서 조금 반절 정도 진도를 나간 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이 있는데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행문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북산로에서 돌아오는 과정과 서문로에 대한 감상. 이 나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북산로에서 관아로 돌아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이 서문로라는 어떤 누각을 구경하면서 자기가 느낀 감상을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이런 게 두드러진 게 아니고 화자, 글쓴이가 자신이 보고 그리고 느낀 것, 자기의 감상, 생각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과연 큰 고을의 풍악이었다. 자, 풍악을 떠들썩하게 크게 울리면서 유람, 관광을 즐기고 있어요.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운 것이 가히 들을 만하였다. 모든 기생이 쌍을 짓고 마주서서 춤을 추게 하여 하루 종일 놀았다. 날이 어두워 돌아올 때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늘어세워 연주하게 하였다. 자, 풍악을 울리고 기생을 쌍쌍이 춤추게 하면서 놀고 풍악을 길게 연주하게 했답니다. 청사초롱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이 들고 섰으며 횃불을 관아의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다. 청사초롱이라는 게 이거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여러분들 그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잡고 여기 부분을 손을 잡고 이게 밝게 비추는 손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청사초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들게 한 기생들이 앞에서 수십 쌍이 있었고 횃불은 하인들이 들고 있었다. 가마 속의 밝기가 낮과도 같으니 밖의 광경이 털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하였다. 아, 이 사람은 지금 가마를 타고 가고 있나 봐요. 근데 밖에 청사초롱과 횃불이 워낙 많으니까 아주 밝았다라는 거죠.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 초롱을 하였으니 그림자가 아롱거려 그런 장관이 없었다. 자, 군영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야 비단 초롱을 켰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는가. 풍악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고 초롱빛은 사방을 밝게 비치니 스스로 귀중에 보잘것없는 부녀자임을 아주 잊어버렸다. 여기서 글쓴이가 귀중 부녀자,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본인이 부녀자임에도 군영의 대장이 야간 행차를 한다고 해도 이것보다 훌륭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야간 행차를 군영 대장의 행차와 비교하면서 지금 이 모습,
이 행진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었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리법과 비교법 동시에 쓰이고 있었죠. 군영대장의 행차라도 이만큼 훌륭하진 않겠다. 군영대장의 행차와 비교해서 자신의 행차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허리에 5개의 관이를 차고 몸은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으로 그 공적이 높고도 커 어느 곳에서인가 군공을 세우고 승전곡을 울리며 태평공고를 향하는 듯 직유법이네요.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소리가 내 호기를 돕는 듯 몸이 6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 안에 앉아 대로를 달리는 듯 자신의 우쭐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상이 승전곡 울리며 태평공을 향하는 것처럼 내 행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6마리의 말이 끈 호화로운 마차 안에 앉아서 대로를 달리는 듯 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관하로 돌아왔다. 관하로 돌아왔어요. 관문에 이르러 관하의 마루 아래 가마를 내려놓으니 아름답던 초롱든 뭇볕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라지듯 사라졌다.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저절로 대청에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에 장식이 그대로 달려있고 허리를 만져보니 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자, 머리카락에 장식, 그 다음에 치마 이런 것들도 여인이라는 거, 화자가 글쓴이가 여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네요. 그제서야 이 몸이 여자임을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방 안에 들어오니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이 좌우에 놓여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인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죠. 바느질, 길쌈, 그리고 치마도 그럴 거고요. 머리카락의 장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져 손뼉을 치고 웃었다. 굉장히 즐겁게 행차를 다녀왔나 봅니다. 북산루, 글쓴이가 여행한 곳이 북산루예요. 북산루에서 지금 관하로 돌아온 겁니다. 불에서 다시 지으니 더욱 굉장하고 빼어났으며 단청 또한 새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부분에는 북산루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은 서문루에 대한 감상이에요. 순찰 쌓였던 체제공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서 이름하기를 무검루라 하고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고 하기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다, 되게 신묘할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하기에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민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날을 잡았습니다. 신묘년 10월 보름날. 자, 서문루에 가게 된 날짜를 언급하고 있네요. 일기 형식 보여주고 있어요. 달빛이 대낮같이 환하고 확실히 표현법, 비유법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려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경치가 맑고 깨끗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니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니 허락하셨다. 자, 이거를 원님께 청했어야 됐나봐요. 원래 서문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가다가 날 잡고 미리 허락도 구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도쿄를 타고 오르니 누각은 아득하여 하늘가에 빗긴 듯하고 팔작지붕에 날아갈 듯하여 가히 볼만했다. 달빛 아래 바라보니 희미한 누각이 하늘에 솟아 떠오른 듯하니 더욱 기이하였다. 누각 안에 들어가니 넓이가 6가는 되었다. 새로 단청을 하였는데 모퉁이마다 구석구석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촛불을 켜놓았다. 불빛이 환하여 낮 같은데 눈을 들어 살피니 단청을 새로 한 모습이 울긋불긋한 비단으로 기둥과 반대를 짠 듯하였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서문루를 구경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서문루가 어떻게 생겼고 서문루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떤지를 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사진을 같이 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래서 오른 상태에서 서쪽 창문을 여니 누각 아래 시장을 벌이던 집들이 마치 한양성 외곽의 지물포 같았고, 자, 한양하고 비교를 하네요. 서문루 주변 시장의 모습을 한양성 외곽과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다. 누각에서 즐비한 민가를 보니 천호만가를 손으로 헤아릴 듯 하였다. 위에 가서 이 민가들 집들을 보니까 손으로 헤아릴 것처럼 쫙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성의 누각을 굽이 돌아보니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이 한양과 다름이 없었다. 계속 한양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한양의 남대문 누각과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울렁거리니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겼다. 중군이 장한 달빛을 받으며 대환을 타고 누화문을 나가는데 풍악을 울리며 만세교 쪽으로 나가니 그 요란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며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꼭 한양 같아서 건달들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 싶었다. 서문루 주변 백성들의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이 닿도록 놀다 왔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문루니까요. 이날 밤이 다하도록 서문루에서 열심히 놀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북산로에서 돌아오는 과정과 서문로에 대한 감상을 전반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여행기 같은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다 이 세 작품 모두 다 봤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6번까지 6문제가 있는데 이 6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강의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푼 학생들 있으면 다시 멈추고 강의를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세요. 자, 문제를 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6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빠르게 답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라는 것은 화전가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5번이죠. 아마야 잘 있거라, 강사나 다시 보자와 같이 인사를 건네면서 창한 백발이 될 때까지 다시 찾아오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여기는 언젠가 날 좋을 때 내가 창한 백발을 휘날리면서 다시 오겠다, 다시 보고 싶은, 언젠가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찾아오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대상을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이 해라는 것은 임금의 화갑이 있던 그 해예요.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있다. 맞습니다. 여인 화답하네, 격안가 화답하기도 하고요. 우리 비록 여자라도 할 일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화전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앞뒷집 서로 노소 없이 다 보인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는 거 밝히고 있다. 맞습니다. 조선적 벽, 이백, 채석, 중국의 유명한 명승지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우리 임금 화갑과 관련지어 A에 제시된 시험의 시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대부분 이게 지금 구절의 내용을 확인하는 선지들인데 3번을 보시면 춘당대 넓은 땅의 경과, 이 경과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의 회갑을 맞아서 진행되는 과거시험, 약간 특별 과거시험, 특채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금 화갑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된 과거시험을 의미하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특채 같은 임금 화갑을 맞아서 진행된 특별 시험이에요. 하지만 뒷내용을 보시면 빈민한 명유, 자, 이름난 유생들, 이름난 선비들은 과거를 치르려고 충단대를 찾은 사람들의 분자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자, 이 빈민한 명유가 과거를 치르려고 춘당대를 찾았다라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경과가 진행된 것도 맞고 빈빈한 명유가 모인 것도 맞지만 이 빈빈한 명유는 임금의 회갑을 기리기 위한 어떤 잔치, 축하연 그런 것에 참여를 한 것이지 과거를 치르려고 찾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다 맞아요. 격양가라는 것도 축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다라는 거, 인정전 축하 행사가 벌어진 공간적 배경이다. 이제 백관 창생 회갑을 축하하는 신하들 백성들을 걷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꼭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와 관련지어 나의 글쓰니 나는 이제 의유당 간부규람 일기 이제 쭉 구경을 하는 이제 모습들을 제시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글쓴이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쭉 보시면 다 맞는 내용이에요. 기생들이 들고 있는 청사초롱, 하인들이 들고 있는 횃불, 야간 행차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광경에 주목하여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굉장히 환하다,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공이 서문호를 새로 지어 무검루라고 부른 것,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는 것 등 여행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추가하여 서술하고 있군. 네, 이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묘년 10월 보름달에 원님께 청하여 허락을 받았음을 언급하는 등 서문에 갔던 날의 여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일기 형식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쿄를 타고 오르고 팔짝 지붕을 구경하고 누가관에 들어가고 또 창문을 열어보는 등 서문루의 물리적 요소,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붕이나 서쪽 창문을 열어보고 하는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자, 서문루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양의 남대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교하면서까지 봤습니다. 서문루와 한양을 비교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지만 이 뒷부분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서문루 주변이 이렇게 생겼고 한양과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하다라는 감상만 제시하고 있을 뿐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A는 그 가에 화전가에 있는 이제 하루노름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B는 나에 있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날 밤이 다하도록 놀다 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요 두 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은 자, A가 여기 있죠. 하루 노름하려 한다라는 여기 부분이 있고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이날 밤이 닿도록 놀다 왔다. 이제 서문 주변에서 열심히 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자면은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요거네요. 자, A가 2월 여모일에 있었던 일이라면 B는 신묘년 10월 보름달의 밤을 뜻한다. 자, B 신묘년 10월 보름달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A도 2월 여모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월 여모일, 2월 여모일 날 나간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서산에 해가 지면서 마무리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서산에 해 지면서 저녁 안개에 피어오르고 새들 이제 돌아가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B의 행차는 해가 지고 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 B의 행차 여기 야간 행차. 일단 야간 행차라는 것부터가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설명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를 하기 위해 더 나은 장소를 화자와 여인들이 물색하였다면 자, A 부분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를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용선을 가야 되냐 매봉으로 가야 되냐 결국 수박산을 가자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자기들이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B의 행차를 위한 장소를 글쓴이는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다. 그쵸? 애초에 가고 싶었던 곳이 북산루, 그 다음에 서문루, 원님의 허락까지 받았었잖아요. 미리 정해두고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4번 A를 위해 화자와 여인들은 스스로 단장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B의 행차를 위해 글쓴이가 어떤 단장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자, A는 분명히 스스로 단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썹 다듬고요. 여기 보시면은 눈썹도 다듬고 여기 귀밀머리도 꾸미고 하면서 단장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B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5번이 정답인데요. A를 통해 화자는 귀중에서 생긴 시름을 풀어냈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화자놀이를 통해서 귀중에 생긴 시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의 행차를 통해 글쓴이는 한양에서의 풍류를 그리워하다 생긴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 한양에서의 풍류를 그리워하다 생긴 시름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한양과 서문루의 장소, 공간을 비교하면서 감상을 드러나고 있었을 뿐이고 한양에서의 풍류를 그리워하다 시름이 생겼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와 관련지어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도 보시려면은 다시 앞으로 좀 가야겠네요. 자, 먼저 기억은 여기죠. 자기 야간 행차를 군영대 행차와 비교하면서 우쭐했던 마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방 안에 들어오니 바나저가 길쌈하던 것이 있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 디귿은 서문호 주변 백성들의 모습을 한양과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상대 속의 시구절 누가 와답해주랴. 미음은 절반은 바나주로 절반은 실습을 보냈지. 이 구절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자면 자, 기억은 한 가문에 속한 부녀자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장상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우쭐한 기분을 뽐내고 싶은 욕망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떠올렸던 글쓴이가 자신의 현실적 직위
부녀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부녀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군형대장 행차 같은 걸 이룰 수 없으니까 현실 지위를 깨닫는 순간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으로 글쓴이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건달들을 부러워하는 글쓴이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자, 여기가 건달들을 부러워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잡담하여 무리지 다니는 것이 한양 같고 건달들은 호강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이거를 부러워한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 당시 여성들의 숨겨진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달들을 부러워한다고도 볼 수가 없고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가 이 작품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순서적인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행을 가서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구경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지 어떤 성찰하는 태도 자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미음도 보시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상자 속에 실구줄 누가 화답해주랴? 아무도 화답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기회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 제시하고 있다. 역시 맞습니다. 자, 미음은 부녀자로서의 의미를 다하여 노력하였고 동시에 여성문의로서의 사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밝힌 것으로 여성으로서 삶에 대한 성찰과 시집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그렇죠. 절반은 바느질, 절반은 실습에 보냈지. 이 미음 구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한 것은, 자, 가나다가 뭔지도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연 취객, 더 놀고 싶은데 내가 취객이 아니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온 게 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군형의 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신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답만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자면은 요게 아니고 요거네요. 자, 3번 보시면 가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자, 가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맞죠. 내가 자연 취객이라면 더 원없이 더 흥대로 놀 것 같은데 내가 그러지 못한다. 그러지 못해서 돌아가야 된다. 마지못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면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맞는 설명인 겁니다. 반면 나와 다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화자의 삶과 비교되는 대상으로 글쓴이의 경험이나 화자의 처지를 형상하고 있다. 그렇죠. 나의 군형 대장도 화자의 삶, 글쓴이의 경험과 삶과 비교되는 대상이죠. 군형 대장 행차라도 이렇게 밝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 다 같은 경우도 신선, 내가 이런 자연 속에 묻혀 조용히 사는 삶, 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삶과 비교되는 대상인 거죠. 내가 이런 신선의 삶을 살고자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이나 화자의 처지를 형성하고 있다. 3번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1번, 2번, 4번, 5번 같은 건 다 틀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1번, 2번, 4번, 5번 나머지 선지들의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시험 문제 내기 참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인지를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되거나 답지 설명을 봤는데도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갈래복합 5번을 끝을 냈고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볼 텐데 다음 주에 볼 때는 여러분들 쭉 갈래복합 넘어가서요. 실전학습으로 쭉 넘어가서 실전학습 1회에 296페이지에 있는 청백운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읽어보고 먼저 해설 없이 읽어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작품을 해설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습 잘 해오시고 오늘 배운 거 복습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